해양 정보 바다로. 우리가 축복받은 이유 바다가 곁에 있기 때문 아닐까요? 바다는 늘 우리에게 주잖아요. 귀를 기울여주고 길을 내주고 또 먹거리를 주고. 그래서 매달 이 시간 바다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바다를 알아가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하는 코너 생생해양정보 바다로 KNN 라디오 스튜디오와 세종의 꼼사 스튜디오에서 이번 방송으로 공단의 명세연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명세연 캐스터입니다. 네, 요즘 날씨 따뜻해졌죠. 완연한 네. 봄 날씨 느껴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교차가 커서 감기는 좀 조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독감과 몸살에 걸렸었는데요. 예방주사를 맞지 않은 게 정말 후회되더라고요. 네.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기면서 봄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어때요? 괜찮으세요? 네, 이제 다시 건강해졌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네, 앞으로는 감기 유행철이 되기 전에 백신을 꼭 맞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아라 MC님, 네. 물고기들도 사람처럼 예방주사를 맞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런 말 처음 듣는데. 물고기가 예방주사를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 물고기들도 전염병에 걸리지 않도록 백신을 맞아요.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전염성 질환의 감염을 막고 또 생존율을 높이는 거죠. 특히 양식장에서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수산용 백신 접종에는 3가지 주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사법, 두 번째는 침지법, 세 번째는 경구투여법입니다. 물고기들도 사람처럼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 백신을 맞는다. 근데 접종 방법도 다양하다는 게 재밌네요. 네. 3가지 방법 말씀하셨는데 장단점도 궁금하고 또 효과는 어떨지도 궁금하고요. 네, 3가지 접종법에 대해서 모두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물고기에게 직접 주사를 놓는 주사법은 면역 반응이 가장 뛰어난데요. 크기가 큰 물고기에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물고기에게 가는 스트레스가 크고 백신 접종에 많은 노동력이 요구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하네요. 잡아서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침지법은 물속에 백신을 희석해서 많은 물고기들이 한꺼번에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백신 성분이 피부와 아가미를 통해 흡수되도록 합니다. 이 방법은 스트레스가 적고 어린 아기 치어에게도 가능한 주사법이지만 면역 반응이 약해서 많은 양의 백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3번째 경구투여법은 물고기에게 백신이 포함된 사료를 먹여서 면역 반응을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어종의 크기에 상관없이 많은 물고기를 접종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역시나 많은 양의 백신이 필요하고 또 개체에 따라서 필요한 백신의 양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물고기들도 이렇게 건강관리를 받는 시대라니 참 흥미롭습니다. 수산업이 발전하면서 예방의학도 함께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수산용 백신이 계속 발전해서 더 건강한 어류 양식이 가능해지길 기대해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뭘까요? 네, 이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봄철 성어기가 다가왔죠. 어민들이 바빠지고 어촌이 활기에 넘칠 때인데 이런 시기면 꼭 들려오는 안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바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난번 뉴스 보니까 이 배 안에 비밀 창고까지 만들어 놓고 네. 불법 조업을 한 중국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는 기사 나오더라고요. 피해도 피해지만 방법도 정말 교묘해지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네, 최근 옹진군 백령도 서쪽 약 46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이 우리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100톤급과 80톤급 유자망 철선이었는데요. 이 어선들은 단속을 피하려고 철문을 이중으로 덧대는 등 저항이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철문을 이중으로. 네. 해경이 단속하기 정말 쉽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해경이 정선 명령을 내렸지만 선박은 멈추지 않았고 또 진압대원들이 직접 선내에 진입해야 했습니다. 조타실 문도 강제로 개방하고 안에서는 선원들이 저항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현장도 굉장히 긴박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듣기만 해도 아찔한데 남의 나라에 와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불법 조업을 계속하는 이유가 뭘까요?
성어기는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시기잖아요. 그래서 중국 어선들이 우리 해역까지 들어와서 불법 조업을 하는 건데요. 네. 문제는 이들이 어린 물고기까지 마구잡이로 잡아들이면서 어족 자원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해경은 특별 단속을 강화하며 불법 어선을 납포하거나 퇴거 조치하고 있는데요. 납포 건수가 해가 지날수록 늘고 있어서 참 걱정입니다. 네. 오죽하면 서해 5도 특별 경비단은 중국 어선의 위치와 수를 파악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고 하니 그 수고가 얼마나 클지 짐작이 되시죠? 그러네요. 그 정도구나. 참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걸 보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 건가요? 이런 불법 조업 문제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요. 조금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이런 문제로 전쟁이 벌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좋은 문제로 전쟁까지. 네. 어떤 전쟁이었어요? 바로 유럽에서 벌어졌던 대구 전쟁입니다. 이 대구 전쟁은 1958년, 1972년, 1975년에 걸쳐 무려 3차례나 발발했는데요. 생선 대구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의 어업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충돌로 어업권 확대를 주장하는 아이슬란드와 이에 반발한 영국이 해군까지 동원하면서 실제 해상 충돌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이슬란드는 북극해의 추운 날씨로 인해서 어업 이외에 뚜렷한 사업이 없고 영토의 약 80%가 화산지대인 불모의 나라인데요. 20세기 들어서 어선이 대형화되고 어로 기술이 발달하면서 아이슬란드 인근 해역에서 영국 어선들의 대구 어획량이 급격하게 증가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네. 아이슬란드와 영국 간의 분쟁은 1차와 2차 세계대전 때 영국 어선들이 전쟁에 차출되면서 한동안 소강 상태가 됐지만 1944년에 아이슬란드가 덴마크로부터 독립을 하고 또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본격적인 다툼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보면 영국의 힘이 좀 더 막강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어떻게 됐나요? 아이슬란드는 장기간 영국과 맞서 싸우면서 결국 자국의 관할 수역을 200캐리까지 확대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어업 문제가 아니라 국가 주권과 생존이 걸린 싸움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냉전 시대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영국을 압박했습니다. 그 결과 영국은 어업에 큰 타격을 입었고 아이슬란드는 자국의 위신은 물론 생존이 걸린 싸움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사실 그 각 나라의 지정학적 위치가 정말 중요하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아이슬란드가 냉전 시대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해서 영국을 압박했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 조금 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아이슬란드는 북미와 유럽의 안보상 중요한 연결로이자 관문 중의 하나입니다.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이슬란드는 구소련 해군의 북대서양 진출을 막는 요충지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위치에 있는 아이슬란드가 나토에서 탈퇴를 하거나 러시아로 기울 경우 서방 진영이 입는 피해는 어마어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는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영국과 서방을 압박했고 네. 또 아이슬란드 국민들도 단합된 힘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군함 하나 없이 영국과 싸워서 이긴 겁니다. 서방까지 다 압박을 해서 네. 큰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러니까 대구 전쟁은 단순히 어종 대구뿐 아니라 아이슬란드의 전체 어업과 해양 주권을 둘러싼 갈등이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총 3번의 분쟁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3차 대구 전쟁이 기간은 짧았지만 가장 격렬하게 맞붙은 싸움이었다고 합니다. 영국 군함이 아이슬란드 해역에 들어가서 경비정에 큰 피해를 입혔는데 이때 아이슬란드 정부는 아예 국교 단절을 선언해버렸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후에 나토와 국제적인 노력 또 여러 협의 끝에 1976년 6월 양국은 국교를 다시 정상화하고 대구 전쟁도 이때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네, 양국 간 대구 전쟁, 바다와 수산물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 같은데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 강대국들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참고할 만한 얘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요거 관련된 다큐멘터리 찾아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바다를 더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시간,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노래 한 곡 듣고 마지막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종에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꼼사 스튜디오와 이원 연결로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전한 바닷길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고 있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마지막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바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주최하는 해양교통안전 라디오 콘텐츠 공모전이 열리고 있거든요. 바다를 사랑하고 또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딱 좋은 기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우선 해양교통안전라디오는 바다 내비게이션 단말기나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서 연안 100km까지 나가 있는 선박에 바다 날씨, 안전 캠페인 등 최신 안전운항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라디오에 송출된 콘텐츠를 만드는 공모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양 이야기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니까 이거 흥미로운데 어떤 주제로 응모할 수 있는지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다양한 분야의 응모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해양 안전, 선상 건강 관리, 해양 문화 상식 등 바다 위에서 유익하고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라면 모두 좋습니다. 그리고 부문별로 복수 응모도 가능하니까요. 아이디어가 많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말고 꼭 도전해 보세요. 네. 응모 기간은 5월 9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이후에 심사를 거쳐서 5월 19일에 수상자가 발표될 예정인데요.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하고 대상 수상자는 최대 100만 원의 상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문별로 복수 응모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 선생님들 들으셨죠? 대상 수상자는 100만 원의 상금, 또 수상별로 꽤 괜찮은 상금까지 주어진다고 하네요. 무엇보다 내가 낸 콘텐츠가 실제 바다 내비 라디오에 활용된다면 의미도 있고 보람도 있고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실력과 아이디어를 펼쳐볼 절호의 기회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혹시 그 공모전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될까요? 네, 공모전 관련 문의는 콤사 대외 협력팀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고요. 또 콤사 누리집에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콤사 누리집, 콤사 대외 협력팀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접수는 어떻게 하나요? 접수는 콤사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오디오 파일과 대본을 이메일에 함께 첨부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단 AI나 TTS를 활용한 콘텐츠는 심사에서 제외되니까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바다를 사랑하는 마음, 좋은 콘텐츠로 제작해보고 싶은 분들 꼭 도전하시면 좋겠네요. 오늘 바다로에서는 물고기가 맞는 물고기 백신 이야기, 또 불법 조업과 대구 전쟁, 그리고 콤사의 공모전 개최 소식까지 흥미롭고 중요한 정보들 함께했는데 이제 퀴즈 하나 내드릴까요? 네, 오늘의 바다로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20세기 중반에 어업권을 둘러싸고 아이슬란드와 영국 사이에 세 차례에 걸친 해상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어종 하나를 넘어서 국가의 해양 주권과 생존권이 걸린 싸움이었는데요. 이 역사적인 어업 분쟁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대구전쟁, 2번 문어전쟁입니다. 네, 오늘도 아주 쉽게 문제 내주셨어요. 1번 대구전쟁, 2번 문어전쟁. 정답 아시는 분은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이용료 있습니다. 당첨되신 분께는 5분 뽑아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준비한 별다방 머그컵 드릴 거예요. 함께해 주신 명세은 해양안전캐스터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